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전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구현한 다음에 바로 녹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막 출장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도 너무 많이 밀려서 일단 기회 있을 때 많이 녹화해 두려고 오늘 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론입니다.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소스 코드 한 두세 줄만 고치면 돼요. 되게 쉽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서 우리 같이 녹화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리니어 리그레션 경향성을 판단한다. 학생 시험 점수 1시간 공부에서는 10점, 2시간 공부에는 15점, 3시간 공부에는 40점일 때 어떻게 경향성이 되는가, 4시간 공부한 애들은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 이게 바로 리그레션을 한다면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분류기예요. 0과 1, 참 거짓, 뭐 시험에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그쵸? 제가 만약에 야 우리 화끈하게 A, B, C, D 말고 A 뿔 F로 가자 하면 통과하지 못한 거, 이게 되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레러 그레이드 같이 A, B, C, D 학점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게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고양이냐, 개냐, 머그컵이냐, 모자냐 이렇게 딱 세분화돼서 학습하는 경우는 이건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론까지 일단 먼저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한테 있는 시간을 보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까지만 일단 강의해서 동영상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간단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자, 여러분 이메일 함에 보면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이메일이 딱 왔어. 근데 만약에 이메일이 되게 지능적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이메일에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온 이메일은 보지도 않고 다 삭제한다. 몇 번 하다 보면 이메일 함이 정말 똑똑하다면 딱 그 제목만 보고 판단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온 것 같으면 자동으로 스팸 메일에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카드사나 은행에서 온 겁니까? 아닙니까? yes, no 질문이 되기 때문에 얘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스팸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도 페이스북 쓰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면 친구 신청하십시오. 영어로 제 이름 딱 검색하시면 제 페이스북 딱 뜹니다. 친구 신청하면 저 SNS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무슨 글 올리는지 다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페이스북 계정을 미국에서 박사할 때 만들어서 거기 인도 친구도 많고 중국 애들도 많아요. 미국에는 인도 중국 애들이 공대에 많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쓰는 글이 제 눈에 항상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제가 라이크를 누르는 패턴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 위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피드 같은 경우도 이거 김중원이 좋아할 만한 글이냐 아니냐를 학습을 해서 그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크레딧 카드 이슈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막 긁으면 항상 그 카드사에서 그걸 승인하기 전에 확인을 해요. AI가 이거 김중원이 쓴 거 맞을까 아닐까. 김중원이 쓴 게 맞다 그러면 승인, 김중원이 쓴 게 아니다 그러면 거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 거절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건 뭐냐면 MRI나 CT 같은 그런 메디컬 이미지 위에서 우리가 암세포나 이상세포를 검출할 때 이상세포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니까 얘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보시다시피 현실 세계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진짜 많이 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인공신경망 실제로 구현하는 예제를 구현할 때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부터 하나하나 구현할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거 되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 시험 봤어요. 1시간 공부하면 10점이야. 2시간 공부했는데 20점 받았어. 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설문조사하니까 3시간 공부한 학생은 30점 받았대. 자, 이 설문조사 결과인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화끈하게 50점 넘으면 다 A뿔, 50점 밑에는 다 F야, 50점이 기준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4시간 공부한 학생들은 학점을 A 플러스를 받았을까요? F를 받았을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F 받았겠죠. 왜냐?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맞고 2시간 공부했을 때 30점 맞고 3시간 공부했을 때 30점 맞았다니까.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맞고 3시간 공부했을 때 30점 맞았다니까. 4시간 공부했으면 40점 맞았겠지. 40점은 우리의 기준 50보다 작으니까 F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죠? 즉 뭐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형 회계 분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서 학습을 끝내놓은 다음에 기준을 만들어요. 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통과했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쉽죠? 자,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해라 이거예요. 한 다음에 기준을 정해놓고 이 결과값이 기준을 넘으면 yes, 아니면 no, 이러면 true, false, 1, 0 뭐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 점수면 뭐 100점 만점이다. 그럼 100점이란 기준이 있죠. 근데 시험이 항상 100점 만점이니까 1000점짜리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10점 만점 쪽지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만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스텝 2입니다. 뭐냐면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를 갖다 줘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y 값으로서 0과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점이 몇 점이든 상관없어. 다만 학습을 시킬 때 요 함수를 씌워서 시키면 즉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함수 이름이 시그모이드거든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워주면 그러면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니까 우리는 어디로만 자른다? 0.5 기준으로만 자르면 되는 거잖아. 위에는 1, 아래는 0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인 기준을 0과 1 사이로 딱 맞춰준다. 정교화를 시켜준 게 바로 이 시그모이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기준을 항상 0.5로 자르면 우리가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함수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상한 함수가 나왔냐 하면 우리 옛날에 확률 통계할 때 정규분포 있죠? 정규분포를 누적 확률 분포로 만든 게 시그모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을 로브 라지 넘버 데이터가 굉장히 잘 많을 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게 바로 이 시그모이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수를 쓰는데 얘네들 통계학과에서는 얘는 로지스틱이라고 불러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계학과에서 이거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리그레션을 회귀 분석을 한 후에 로지스틱 함수를 씌운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그러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야 이거 이름은 회귀 분석인데 실제로는 이진 분류기야.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컴공이나 이런 데 공대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그냥 이진 분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리니어한 함수가 있어요. 이거 선형 회귀 분석 함수인데 얘를 이렇게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는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선형 회귀 분석 함수 이렇게 구현했죠. tf.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x, w 더하기 b 이렇게 구현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냐면 tf. 그냥 시그모이드예요. 텐서플로우에서 이미 다 줍니다. 딱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요거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요거 할 때요. 이걸 또 어땠냐면 이렇게 1차 함수니까 선형의 분수 1차 함수니까 상수값 빼서 제곱을 해서 우리 2x 빼기 4 뭐 이런 예제 들었죠? 제곱을 하면 2차 함수가 나온다. 얘가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겼으니까 점프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울퉁불퉁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는 요 h of x에다가 요게 이 함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 안에 z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z가 파라미터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g h of x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w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x라는 우리의 변수가 x와 y의 관계가 x가 뭐 제곱돼 있는 뭐 2차 방정식에서 컵처럼 예쁘게 생긴 건 둘째치고 x가 분모에 있다 못해 지수까지 올라가 버렸어. 이거 진짜 이렇게 예쁘게 안 생겼어요. 되게 엉망진창으로 생겼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못 써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 때 아까처럼 이렇게 모델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이런 형식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얘를 또 y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까지 내면 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진짜 완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코스트를 설계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더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걸 설명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모델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을 한 걸 평균을 내서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선형의 회귀 분석에서는 오케이였어요. 왜냐면 컨벡스다. 왜냐면 컵처럼 예쁘게 생겼으니까 코스트 함수가. 근데 지금은 요거가 되니까 얘가 x라는 값이 분모에 있다 못해 지수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y 빼서 전체 제곱하고 평균까지 내버리면 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을 거니까 그럼 얘는 컨벡스가 아니다. 따라서 코스트 함수를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민했죠.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한 게 뭐냐면 야, x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로그 씌우면 어떨까? 로그 관련된 함수를 씌우면 어차피 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2도 로그가 있으니까 요 앞도 통째로 튀어나오면 좀 리니어하게 판판해지지 않을까? 리니어하게 판판해지면 점프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로그 기반의 함수를 코스트 함수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용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로그 기반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엔트로피라고 그러죠. 여기서 엔트로피 함수입니다. 엔트로피 기반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 함수가 잘 동작한다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띠라고 정보이론 전공하는 통신이론 전공이론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제 인포메이션 띠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 결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드사 예제를 드릴게요. 자, 김중원이 오늘 카드로 뭘 사 먹었어요? 카드로 뭘 했어? 그러면 김중원이 제대로 잘 썼으면 김중원이 편의점에서 뭘 샀으면 카드사에서 김중원 쓰기 맞네. 승인이 올바로 됐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썼으면 0이에요. 김중원이 썼다고 판단되면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 카드를 도둑이 썼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그때는 1이에요. 바이너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김중원이 쓰면 0, 김중원이 쓰지 않으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x, y는 실제 값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이상 x, y는 변수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건 실제의 경우 대문자 y. h of x는 우리 항상 뭐라 했죠? 인공지능이죠. 이건 AI가 추론한 결과예요. 첫 번째는 뭐다? 실제로도 김중원이 썼고 AI도 김중원이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 AI가 제대로 판단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도둑 맞았어. 1이야.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AI는 뭡니까? 김중원이 썼는데 하고 그냥 승인시켜줬어요. 난리가 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뭡니까? 김중원이 쓴 게 맞아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AI가 김중원이 쓴 게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를 막아버렸어. 아주 난감하죠. 이런 경우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뭐죠? 도둑이 실제로 갖다 썼고 AI도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카드를 막았어요. 이거 정말 참 잘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엔 다른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0과 1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경우에서 과연 이 코스트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A를 보겠습니다. y가 0이고 h도 0이래요. 그러면 y가 0이니까 이 위아래 중에서 밑에 걸 써야겠죠? 요 h가 0이래요. 그럼 1 빼기 0을 하면 로그 1인데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 알지만 로그 1은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은 0. 그래서 요 한 케이스에 대해서 코스트 값은 0이에요. 본 것처럼. 그쵸? 근데 이건 보세요. 실제 상황대로 AI가 알아맞혔으니까 코스트는 당연히 발생하면 안 돼. AI가 제대로 잘했잖아. 잘했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y가 1이래요. y가 1이야. y가 1이면 우리 뭘 봐야 돼요? 위에 걸 봐야죠. y가 1이니까 위에 거. 근데 h가 0이래요. 0이에요. 자, 로그 안에 0이 들어갔어. 0이 들어가면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또 붙였죠? 플러스 무한대. 얘는 B라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무한대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해요. 즉 AI가 틀렸으니까 코스트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만큼 발생한다. 왜냐하면 뭐 얼마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자,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C. 이 경우를 보면 Y가 0이래요. 밑에 거. 근데 H가 1이래요. 1. 그럼 1 빼기라면 0. 로그에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해서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틀렸으니까 AI가 틀렸으니까 코스트는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경우 볼까요? Y가 1이래요. 1 위에 거 보고 H가 1이래요. 그럼 뭐죠? 로그 안에 1이 들어가니까 0이죠? 마이너스 붙여봤자 0입니다. 그래서 네 번 마지막 경우 D는 얘는 0이에요. 얘는 맞아요. 도둑 훔쳐갖고 AI도 훔쳤다고 잘 판단했으니까 얘는 정말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코스트는 발생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만든 이게 잘 동작한다는 걸 이렇게 예시로 보였고요. 이 식을 쓰면 된다는 것까지를 일단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코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코딩에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코드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트 한 줄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는 코스트 함수가 if else문이에요. if else문. 그쵸? 우리가 0일 땐 이거 써라, 1일 땐 이거 써라. 좀 귀찮죠? 그래서 요거를 한 줄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앞에 y를 붙이고 1-y를 붙여요. 그럼 y가 1이면 요게 1이니까 1 빼기를 해서 뒤가 날아가죠? 그쵸? 그럼 앞에 거 빨간색만 남아요. 그쵸? 근데 y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y가 0이면 0 들어가니까 앞에 거 날아가고 0 곱해지니까 뒤에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녹색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 한 줄로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중원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수천 번을 긁었으면 이 그때마다의 코스트를 계산하고 얘네들을 평균을 내준 게 우리의 코스트 값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밑에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이렇게 썼는데 뭐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텐서플로우로 구현할 생각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로그를 붙임으로써 이제 리니어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라디언 디센트를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알아봐야 돼? 이게 끝이에요. 이제 구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만들었던 코드 있죠. 그 코드 그대로 우리는 코스트 함수 모델에다가 시그모이드만 붙이면 돼. 그러면 코드 그대로 모델에다가 시그모이드만 붙이면 돼. 처음 한번 끝났어. 근데 코스트 함수를 아까처럼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면 돼. 두 줄만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럼 어떻게 짜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얘는 평균 내는 거잖아. 그래서 reduce underbar mean
쓰면 되고, 대문자 y는 실제 값이잖아요. 대문자 y 써서 플레이스홀더로 값을 받아주면 되고, 로그는 텐서플로우에서 tf.로그입니다. 쓰면 되고, h of x는 우리 항상 모델이라고 썼죠. 변수값. y는 아까 말했듯이 대문자 y, 로그는 tf.로그, 1 빼기 h of x는 1 빼기 모델,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함수도 어렵지 않게 텐서플로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구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볍게 지금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만 보면 되겠죠.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xw를 일단 곱한 다음에 b를 더하기 b를 써도 되지만 한번 tf.add라는 함수를 저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써서 더해준 다음에 여기까지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쵸? 선형회귀 분석. 거기다 뭐 씌운다? tf.시그모드 씌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진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코스트 함수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평균을 내주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그냥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들어갔고요. y 곱하죠? 1 마이너스 y 곱하죠? 보시다시피 y 곱하죠? 1 마이너스 y 곱하죠? 그 뒤에 로그 모델, 로그 1 마이너스 모델입니다. 보시면 그 뒤에 tf.로그 모델, tf.로그 1 마이너스 모델. 그쵸? 끝났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대로 코스트 함수 만들었고요.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모델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컨벡스처럼 평평해졌으니까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다 해서 이 가운데 핵심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완전 쉽죠.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두 줄만 바꿔주면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진 분류기에 맞게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코딩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